기초 보안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기에는 이제 네트워크 구조랑 프로토콜, 네트워크 정책, 통신 트래픽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이제 분야라기보다는 네트워크 보안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제 실제로 기술이라던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단어는 이제 네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을 큰 이렇게 플로우를 알려드릴 때 이 네 가지를 사용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네트워크 보안을 하려면, 예를 들면, 왜 알아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저기 노란색 PC가 서버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오른쪽에 인터넷망에서 저 노란색 서버 PC로 접근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은 안에 노란색 PC 말고도 검정색 PC들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해커 입장에서 보면은 저 가운데 방어벽만 잘 거쳐갖고 노란색 PC로 가지 말고 검정색 PC로 접근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아버리면 손쉽게 더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노란색 PC 말고도. 이제 회사원들이라고 치면은 검정색 PC들은 회사원은 개인 PC들이 될 텐데, 그럼 내부 정보들이 이제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이런 구조를 택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방어벽이 하나밖에 없으면 불안할 테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색 PC를 이제 회사 내부망이랑 격리해서 따로 두는 거죠. 보시면 사람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방어벽 하나만 거쳐서 저 노란색 PC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밖에서 이제 회사 내부에 원격으로 뭐 일을 하려는 회사원이 있으면 서, 서버를 거치고 방어벽도 거치고 서버도 거치고 또 내부망으로 가기 전에 방어벽이 하나 더 있죠. 저거를 한 번 더 고쳐야 돼서 두 단계로 보안을 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저기 방어벽 규칙을 룰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서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서버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뭐 속도 측면이나 필터링 규칙을 너무 많이 넣으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접근하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돼서 저게 마냥 계속 룰을 강화시킬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왜 오른쪽 방식을 택하면은 1차 방화벽은 서버랑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진짜 서버가 다운되지 않을 만한 그런 중대한 규칙만 뭐 예를 들면 트래픽이 너무 많이 오는 게 있으면은 디도스 공격 같은 거, 뭐 같은 IP로 패킷이 너무 계속 들어온다, 뭐 그런 거
설정해 두고 뭔가 좀 더 자세한 뭐 몇 번 포트로 들어오고 몇 번 서비스로 들어오고 그런 세세한 접근 제어까지는 안 하고 두 번째 안 한다기보다는 좀 느슨하게 하고 두 번째 방화벽은 이제 회사 내부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첫 번째 방화벽보다는 좀 더 빡세게 검열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보안을 보안적인 요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도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 요 회사 노란색 PC 왼쪽에 노란색 PC가 있는 곳은 랜이라고 하고 저기 인터넷 모양은 웬이라고 하고 가운데는 방화벽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적절히 조합을 하는 방법 뭐 안에 규칙을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서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는 느슨하게 하고 하나는 강하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알아야 이것도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네트워크 정책인데 아까 느슨하게 하고 뭐 하나는 좀 빡세게 하고 그런 거는 네트워크 정책 안에 방어벽 안에 규칙, 패킷, 라우팅 규칙 이런 거를 설정해서 막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그 검색으로 기본 방어벽 설정에 가보면은 저기 인바운드랑 아웃바운드 고급 설정에 있을 거거든요. 인바운드는 들어오는 거, 아웃바운드는 나가는 데이터에 대해서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방화벽이라는 거에만 사람들이 이런 설정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거 개인 PC에도 다 기본 그 네트워크 정책이 따로 있거든요. 방화벽, 알약 같은 게 기본 PC에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이런 방화벽도 기본 PC에도 있고 저기 방화벽 전용 그 기기에도 따로 있고 그런 건데 이런 것도 한번 자기 PC에 네트워크 방화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면 좋겠어요. 예전에 마인크래프트 한다고 어릴 때 저거 설정 건드려보고 서버 포트 연다고 저거 건드려보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거 하면서 좀 관심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리눅스 저거 방어벽이 사실 리눅스 계열을 많이 쓰니까 윈도우 계열보다는 대부분 IP 테이블 리눅스라고 하면은 제일 기본적인 방어벽이 IP 테이블스 저거 쓰거든요. 방어벽 프로그램 너무 기본적인 거라 개인 리눅스 PC에도 쓰는데 IDS, IPS 말고도 저런 IP 테이블 규칙도 알아야 이게 규칙들이 IP 테이블이나 IDS 상용 프로그램이나 뭐 스노트 같은 IDS 오픈 소스나 비슷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IP 테이블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저런 기본적인 거 먼저 이렇게 정책들 설정해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고요. 이제 네트워크 정책 다음에는 이 통신 프로토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통신 프로토콜들인데 패킷이라고 하죠. 패킷들이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성향 예를 들면
마냥 패킷들이 차라고 많이들 네트워크 설명을 할 때는 대부분 뭔가 차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많이 드는데, 저 분홍색 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들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이제 그런 종류들을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져온 게, 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TCP 프로토콜에 뭐 초반에 연결을 설정하는 과정을 가져온 건데, 이게 이렇게 PC랑 PC끼리 통신할 때도 그냥 통신하진 않는단 말이죠. 이게 뭔가 어떻게 통신을 할지 정해진 게 많은데, TCP 통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반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전에 인사를 하는 게 있어요. 둘이서, PC 둘이서 인사를 하는 게 있어요. 저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이렇게 옆에 왼쪽, 오른쪽으로 있으면 연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인사를 건네요. 저렇게 SYN 패킷을 보내갖고 인사를 보내고, 서버가 인사 받았다, 나도 인사 받았다고 저기 클라이언트가 준 거에다가 받았어 하고 ACK를 덧붙여서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래, 그럼 우리 이제 데이터 주고 받자 하고, 나도 너 소리 들려 이러고 ACK를 또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 둘이 이제 연결이 돼갖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이 통신 규칙에도 허점이 있다 보니까, 허점이라기보다는 남용하는 거죠, 해커들이. 통신 프로토콜의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하는 공격을 하나 가져왔어요. 방금 같이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은 이런 인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근데 네트워크 공격 중에 싱크 플로딩이라는 공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인사만 오질나게 하는 거죠. 서버,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이라고 치면은 말만 건네고 하고 싶은 말은 안 하는 거지. SYN, SYN 패킷을 서버한테 계속 SYN만 보내기만 하고, 나 너 소리 들려 라는 거를 말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인사만 계속 하는 거죠. 말만 거는 거예요, 말만. 그래서 서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치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을 쉽게 하려고 이렇게 예를 든 건데, 정확히는 서버가 이제 여기 보면 SYN 리시브 하고 SYN ACK 패킷을 보내는데, 저기 클라이언트가 ACK 패킷을 보내줘야 서버가 이제 연결이 확립이 되는데, 저걸 안 받고 있으면은 얘가 대답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단 말이죠. 근데 SYN을 계속 보내기 시작하면은 그럼 기다리고만 있는 거지. 말을 계속 거니까 대답을 또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단 말이죠, 서버는. 그래서 서버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격인데, 통신 프로토콜에 사실 취약점들이 하나쯤씩은 있어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TCP 말고도 뭐 UDP도 있고 ICMP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남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보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프로토콜들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뭐 항상 이걸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프로토콜을 조금 구조를 사실 다 비슷비슷해서 구조를 먼저 익히는 방법만 먼저 공부를 하면은 새로운 프로토콜도 많이 나오고 뭐 나와도 기존에 뭐 알고 있지 않던 프로토콜을 봐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월할 수 있을 거네요. 몇 개만 봐도 네트워크는 사실 다 비슷비슷해서 이렇게 깊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큰 구조만 좀 외울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은 통신 트래픽인데 이제 이 통신 프로토콜이 적용된 패킷들이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엄청 흐르잖아요. 이거 뭐 물리적으로 보면 좀 랜선에 많이 흐르잖아요. 네트워크 상에. 이것들을 제가 캡처해온 거 이제 데이터 셋을 갖고 온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의 패킷, TCP, 텔넷 서비스, 뭐 HTTP도 중간에 보이고 보면은 검정색으로 표시된 TCP도 있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TCP도 있고 그렇죠? 이게 네트워크 상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흐른단 말이죠. 이걸 이제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저기 안에 있는 하나하나들은 패킷이라고 하고 요게 트래픽을 알아야 된다는 게 보안을 하려면 음, 트래픽 사실 해커들도 인터넷을 쓰니까 요 트래픽 안에 비정상적인 접근을 하는 패킷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해커들의 패킷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또 탐지하는 게 네트워크 보안의 영역이다 보니까 탐지하고 뭐 그치 탐지하는 게 네트워크 보안의 영역이다 보니까 트래픽을 분석하는 역량이 조금 필요해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트래픽은 사실 공격 트래픽을 갖고 온 거란 말이죠, 제가. 본넷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디도스를 일으키는 그런 악성 코드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트래픽을 갖고 온 건데, 이게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캡처를 한 거란 말이죠. 본넷, 요 위에가 본넷 데이터인데, 본넷이 뭐냐면, 해커가, 뭐 좀비 PC 많이 아시죠? 좀비 PC, 여러 PC들을 좀비 PC로 악성 코드나 뭐 자기가 직접 심어 넣거나 하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PC들을 이렇게 좀비 PC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자기가 쓸 네트워크를 공격에. 그거를 본넷이라고 하는데 이 본넷으로 한 개의 서버를 이제 조져버리는 거죠. 디도스 같은 걸로 트래픽을 엄청 많이 유발을 해갖고 솔직히 트래픽이라고 하면은 차도를 많이 예를 두는데 디도스 같은 공격이 왜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공격이냐면 차도에 차가 엄청 많으면 밀려갖고 가고 싶은데 못 가듯이 이제 디도스가 그런 공격이란 말이죠. 이게 되게 심플하잖아요. 무슨 데이터든 그냥 이 한 서버로 많이 흘리기만 하면 원래 정상적으로 쓰려던 사람들이 가고 싶은데 거기 서버까지 못 가게 되는 그런 못 가게 돼서 서비스를 못 이용하는 그런 아주 그런 공격인데
이게 디도스는 항상 지금까지도 네트워크 보안의 주요 이슈라 지금 저희가 5G가 나왔잖아요. 5G가 아직 상용화는 크게 안 됐는데 5G 때문에 나오면서 이제 IoT 기기들이 5G를 통해서 엄청 많이 연결될 거다.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IoT 기기들도 이제 인터넷이 되는 그런 기기들이다 보니까 이런 본넷을 IoT 기기 본넷을 만들어서 해커들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왜냐면 기존 개인 PC들은 방화벽 설정도 다 되어 있고 안에 이제 저기 공유기 같은 거에도 요즘은 방화벽 설정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좀비 PC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한데 이제 IoT 기기들은 이제 막 상용화가 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그러는 추세다 보니까 보안 설정도 잘 안 돼 있고 일단 양도 엄청 많아지고 있어서 본넷을 구성하기 너무 좋고 디도스 공격하기도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트래픽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이런 디도스 공격도 탐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AI 많이 쓰니까 이런 트래픽 데이터들을 어떤 정보를 추출해서 뭐 AI에 넣어서 이제 여기 좀 위에 방화벽 단에 여기 방화벽에 AI를 탑재해 갖고 뭐 저런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나오면 이제 알려줘야겠죠, 관리자한테 알려줘서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생각해내서 보안적인 부분을 발전을 시키는 거죠, 저희는 입장이.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도 알아야 되고 통신 프로토콜도 알아야 되고 네트워크 정책도 알아야 되고 통신 트래픽도 알아야 되고 이 네 가지가 사실 네트워크 보안의 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보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갈피를 못 잡겠다 하면은 요 네 가지를 위주로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네 개만 알아도 다른데 적용하기가 좋은 게 네트워크 보안이라 사실 네트워크 안 쓰는 게 없잖아요. 시스템 해킹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 악성 코드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포가 되는 거다 보니까 피싱도 그렇고 이메일 피싱도 그렇고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저 기본적인 네 개만 공부를 해도 이제 보안에 보안을 주제로 하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만 하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저희가 하나 코드를 해서 저기 위에 있는 요 TCP나 이런 패킷들을 직접 만드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필요한 게 와이어샤크랑 파이썬, 파이썬 깔려 있으면 되고,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핑, IT 학과 하면은 핑은 대부분 알고 있겠죠? 요 CMD에다가 핑하고, 피- 핑하고 네이버, www.naver.com 이거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이거, 상대 서버가 살아있는지 한번 보는 그런 명령어잖아요? 그거를 자기 핸드폰에 한번 날려보는 걸로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하려고 해요. 파이썬 코드를 짜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코드는 제가 드릴 거고 따라 치시면 되는데 일단 준비해야 될 게 와이어샤크 깔려 있고 파이썬 깔려 있고 이제 핸드폰이랑 컴퓨터랑 같은 네트워크 상이 있어야 돼서 뭐 집에서 하시는 분이면 공유기 같은 공유기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돼요.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핸드폰 이거 쓰시는 거. 그리고 핸드폰 설정에 이거 와이파이 설정에 가보시면, 저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연결된 네트워크에 톱니바퀴가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 IP 주소하고 자기 핸드폰에 지금 IP 주소가 나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0.5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거를 이제 코드상에서 타겟 IP를 자기 걸로 바꾸고 이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패킷을 만드는 거는 스카피라는 파이썬 모듈을 이용할 거예요. 자, 핸드폰 화면 꺼지지 않도록 준비 잘 하시고, 요, 이 코드를 짧죠? 이 코드를 이거 작성하고, 자, 와이어샤크를 일단 킵니다. 와이어샤크를 켜요. 그 실습하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저 파이썬 코드 실행하기 전에 이제 와이어샤크 켜서 와이어샤크 보시면 처음에 키시면 아마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창이 나올 텐데, 이 대부분 와이파이로 하시는 분이면 와이파이 저 아랫부분에 와이파이 누르시면 되고, 컴퓨터로 하는 분이시면 이더넷이라고 돼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해주면 지금 화면에 있는 창처럼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저기 위에 ip.addr는 192.168.0.5 저렇게 제가 필터링을 걸어 놓았거든요. 예, 컴퓨터가 아무 짓도 안 해서 통신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요 위에처럼 엄청 많이 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내는 패킷만 보고 싶으니까 필터링을 써야 되는데, 이제 자기 핸드폰 확인한 핸드폰 IP를 저기 쓰시면 돼요. ip.addr 넣는 자기 IP, 핸드폰 IP 쓰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채로 필터링 엔터 눌러서 필터링 걸고 저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저런 식으로 ICMP 프로토콜이 날아갑니다. 보시면 제 PC 실습하는 PC는 192.168.0.17이라는 IP를 가지고 있고, 핸드폰 IP는 192.168.0.5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핑을 날리는 건데, 프로토콜이 ICMP로 되어 있죠. 핑은 사실 윈도우에서 그냥 설정한 프로그램 이름이고,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흐르는 핑의 실체는 ICMP 프로토콜이 적용된 패킷이 돌아다니는 거죠. 보시면 첫 번째 행에 보시면 에코 핑 리퀘스트라고 되어 있죠.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저 핑 리퀘스트를 핸드폰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이제 핸드폰에서 바로 그냥 에코 핑 리플라이 저거를 다시 보내주는 걸 볼 수 있죠. 저거 이렇게 뭐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와요. 리퀘스트 핑이 계속 오는데, 뭐 이런 파이썬 코드로 해봐도 되고, 실제 저기 CMD 창 켜서 한번 핑 확인해 보셔도 되고, 이제 이거는 스카피로 간단하게 핑만 날려본 건데, 뭐 HTTP 통신도 스카피로 다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스카피로 만들어 볼 수 있어서 한번 궁금한 사람들은 스카피 한번 인터넷에 쳐보면서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간단하게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조금 중구난방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다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하시면서 관심 있는데 뭐 모르겠던 거나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니까요. 그런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